안녕하십니까. 1년차 박승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조기치료의 핵심 전략과 임상실제 제4장의 6번째, 총생의 조기치료, 그 이의와 장기경과, 7번째, 구치부 교차교합의 조기치료, 그 이의와 장기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생은 임상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부정교합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소아치과 영역에서는 하악 중절치의 설축 맹추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며, 유치혈에서 절치 교환이 이루어지면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총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유치혈기로부터의 문제로 보아 조기 치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생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치아폭과 악골, 치저골 크기의 불균형에 따른 공간 부족입니다. 구강 기능이 악구강계의 발육을 조장한다는 이론에 따른다면 저작, 연화, 호흡의 기능 이상이 치조골이나 치열공의 발육에 영향을 미쳐서 총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두의가 전방위이며 상하기 협착됨과 동시에 하악이 후방전이하는 경향과 치열공이 짧아져서 총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에 심각한 총생이 관찰된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 위치, 치열의 형태는 구강 주위 조직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혀의 위치나 볼, 입술의 긴장 등의 요소가 총생 발현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의 증례에서는 상하악 치열이 모두 협착되어 심각한 총생을 보이고 있으며 솔소대 강직증 때문에 혀의 가동 범위가 좁아 거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소대 강직증이 총생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소대 절제술을 시행한 후 직후부터 MFT, 알치 익스펜션, 필스 치료를 통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배열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생은 다양한 부정교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진의 증례와 같이 과계교합을 동반하는 상악 전돌의 증례에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회전하며 동시에 하악 전치부에 심한 총생이 보입니다. 이러한 과계교합을 방치하게 된다면 하악치열은 보다 축소되어 총생이 중증화되는데, 성장을 이용하여 수직 발육을 촉진하고 교합 고경을 관리하여 총생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증례에서는 골격성 상악 전돌, 과계교합 및 하악의 총생과 하악의 우측 편의가 보였습니다. 상하악의 측방 확대를 통하여 전치 배열 공간을 확보한 후 바이오네이터를 사용하여 교합의 거상과 하악의 편의를 개선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종료하였습니다. 기능적 압교정 장치를 통하여 수직적인 발육을 촉진하고 적절한 교합 접촉을 통해 총생의 중증화를 막은 증례입니다. 총생은 이른바 기능적, 구조적 문제의 표현형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위 증례는 상악 측절지 맹출 시기에 측방 확대를 통하여 배열을 해주었지만 성장에 따라 전화방 성장과 하악의 우측 편의가 심하게 발현되어 다시 총생이 재발한 증례입니다. 즉, 총생의 조기 치료는 치열의 일시적인 개선으로 영구치열 완성기에 치열교합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총생이 성장, 발육의 보상적 변화로서도 생긴다는 점이나 치열근 장경이나 폭경의 단축이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조기 치료의 결과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총생의 조기 치료는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파악되지 않고 기능과 골격을 포함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치열 후기에 리웨이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총생을 해소하는 것은 비발치로 총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철저한 공간 분석과 치료계획 수립을 통한 연속 치술, 홀딩 아치를 이용한 치열공 길이의 관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EJ가 맹출 시 치료돌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치간 수평섬유의 발달이 없어 영구치가 맹출한 직후에 총생 개선은 치간 수평섬유가 정착하기 전의 치료를 의미하며 배열 후에 장기적인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회전된 치아, 전이된 치아는 교합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교합의 조화와 턱관절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측전이 된 상악 측절치의 경우 조기 접촉에 의해 기능적인 하악 편의를 만들게 되고 보상적 변화에 따라 교합의 좌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TMJ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총생, 전이가 심각하여 치아의 이동이 복잡해지면 치근 흡수나 치수 생활력 상실,
치은퇴축 등의 합병증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총생의 조기 치료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치료골의 발육량이 크고 확대 효과를 얻기 쉽다는 점, 부종교합이 눈에 띄기 쉽고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점, 총생 해소와 동시에 습관 개선 등 기능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공간 부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치아의 이동에 따른 주위 조직의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점, 교합에 대한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치료 후 장기 관리가 필요하며 총생의 재발, 회기가 생기기 쉬우며 혼합치열 전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예로는 성장 발육에 의한 변화나 후속 연구치의 치아 크기가 가대하거나 제3대구치에 의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발치 치료를 고집하다가 그 후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혼합치료기의 치료를 시작한 증례에 대한 장기 경과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초진시 9세 2개월이었던 여환으로 상하악 전치의 총생과 전치 전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편도가 잘 붓고 코골이가 심하며 이갈이가 있었습니다. 구강 내 사진에서 상하악 치혈궁의 협착과 총생이 보였고 하악 좌측 유견치는 조기 탈락되어 공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버제 8.0, 어버바이 4.5mm로 레터럴 셉에서는 상악의 후퇴가 관찰되며 FMA는 34.6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상악 전치 순측 경사와 하악 전치 설측 경사 및 하악 전치 맹출 공간의 부족을 동반한 치성 상악 전도증으로 진단하였고 큰 오버젯에 의한 입술 깨물기를 막고 하악 좌측 견치 맹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치료 계획으로 삼고 1차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상악에는 확대 장치가 들어갔으며 하악에는 링구아 라치가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 후 1차 치료 종료 시 상악 전치의 설측 이동과 하악 전치의 순측 이동에 의하여 오버젯이 개선되었고 하악 전치의 맹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터럴 셉 계측값을 보면 1차 치료가 종료된 10세 9개월 상악 전치는 7.8도, 설측 경사되었고 하악 전치는 11.8도 순측 경사되었습니다. 연구 치열이 완성되어 과계교합 개선 및 치열의 정리를 목표로 고정식 교정 장치를 통하여 2차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뒤 디본딩하였고 상악 가철식, 하악 고정식 유지 장치로 유지를 계획하였으나 심한 이갈이가 있어 스플린트로 유지 및 이갈이 관리를 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2세에 내원한 사진으로 지속적인 검진을 받고 있으며 교합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생은 임상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부종교합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소아치과 영역에서는 하악 중절치의 설측 맹출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며 유치혈에서 절취 교환이 이루어지면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총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유치혈계로부터의 문제로 보아 조기 치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생은 기능적인 문제의 표현형이며 이른바 진행형 부종교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총생 치료의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입을 통하여 총생이나 전이를 개선하는 것이 건전한 치료 조직, 교합 간섭의 방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치열의 발달에 따른 총생 치료의 흐름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총생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2007년 박기태 교수님 논문이 있어 본 발표에 첨부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치열 발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총생의 원인은 유전치가 탈락되고 새로 맹출되는 영구치의 폭경이 더 커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구전치의 폭경의 합과 유전치의 폭경의 합의 차이를 인사이저 라이어빌리티라고 정의하는데 상악에서는 7.6mm, 하악에서는 6mm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치열기의 총생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인사이저 라이어빌리티가 극복되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로 유치혈기의 치간 공간, 둘째로 영구전치 지축 변화에 의한 알트랭스의 증가, 셋째로 견치간 폭경의 증가입니다.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며 각각의 총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일드 인사이즈 크라우딩입니다. 혼합치열기로 이행 시 2mm 정도의 총생은 자연히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측절치나 유견치의 프록시말 디스킹으로 해소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리웨이 스페이스가 구치부에서만 사용되어 버리면 치열공 크기와 치아 크기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리웨이 스페이스를 전치부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립범퍼 등을 통해 연구 전치를 순축으로 경사시켜 총생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안모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 마일드 캐나인 프리몰라 크라우딩입니다. 영구치가 제1소구치보다 먼저 맹출하면서 공간이 없다면 총생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리웨이 스페이스를 고려하여 소량의 총생만이 예상된다면 제1요구치의 근신면 삭제를 통해 견치의 배열이 가능하고 제1소구치도 마찬가지로 제2요구치의 근신면 삭제를 통해 배열이 가능합니다. 제1소구치가 연구 견치보다 먼저 맹출하는 경우에는 경미하다면 제2요구치의 근신면 삭제를 통해 제1소구치의 위치를 후방으로 유도하여 연구 견치의 맹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 총생이 중등도에 이르게 되면 유견치, 디스킹에 한계가 있어 유견치 발거를 통해 전치부의 총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악 연구 전치의 설직 경사를 유발하게 되고 알츠랭스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링과라치를 장착하여 알츠랭스를 유지 혹은 약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 코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측방치근 교환기의 셀렉티브 프록시말 디스킹 혹은 발거를 통해 공간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연구 견치, 제1소구치의 중등도 총생은 제1요구치, 제2요구치의 발거를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링과라치 등의 공간 유지 장치는 필수입니다. 총생은 어떠한 일정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 부족의 정도, 정확한 공간 분석을 통해 위치의 발거나 삭제를 때때로 혼합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편집당 4mm 이상의 중증의 통생의 경우 유치의 삭제나 발거에 의해서는 연구치 맹출을 적절하게 유도하지 못하므로 치열공의 확장 혹은 궁극적인 연구치의 발거를 통해 배열할 것을 결정하여야겠습니다. 확장을 통한 총생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연구치를 발거하는 연속 발치술을 적용하거나 연구치 열기가 완성된 후 발치 교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아 크기와 앞꿈 크기의 부조화가 있는지 확인 후 적용해야 하며 모이어는 4분의 1학당 5mm 이상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만 연속 발치술을 시행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연속 발치술의 적응증과 비적응증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7번째, 구치부 교차교합의 조기치료, 그 의의와 장기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치부 교차교합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교합이라면 상악은 하악교두의 협칙이 위치하며 하악을 덮는 형태여야 합니다. 구치부 교차교합에서는 구치-피계 관계가 거꾸로 된 경우, 즉 상악의 치아가 하악의 치아에 대하여 설칙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치부 교차교합은 조기 개선이 권장되는 부종교합 중 하나로 본 챕터에서 소아에서의 구치부 교차교합의 검사, 조기 치료의 의의를 검토하고 장기 경과 증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치부 교차교합은 치아의 위치, 시축경사 이상에 의한 것, 하악의 심각한 근심이 혹은 하악의 좌우측으로의 편의, 상악골, 하악골의 비대칭성에서의 형태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골격에 의한 것과 하악의 기능적 편의에 의하게 됩니다. 골격성 하악 전돌의 경우 상악의 열성장과 하악의 전방위에 의해 편측성 또는 양측성 구치부 교차교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치부 교차교합 검사 시에는 골격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진을 통해 가족력, 이비인후과적인 질환, 습관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흡장애에 따라 생기는 치열공의 협착이나 불량한 자세, 습관에 의한 왜곡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 습관 등은 교정치료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는 종류, 기간, 빈도에 대하여 분진하여야 합니다. 구강 내 검사에서는 소화기에는 특히 유견치의 조기 접촉으로 인해 하악이 변이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유견치 교합을 조정하여 기능적인 반대 교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개폐구로를 관찰하고 하악을 변이시키는 간섭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조기 접촉으로 외상성 교합이 생기는 경우 쉬운 퇴축이 관찰되기도 하니 이 또한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골격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필수입니다.
상악골에 열성장이 보이는 경우 하악에 비해 후방위에 있어 측방적 부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대칭성 위치관계 또한 파악해야겠습니다. 편측성 구치부 교차기압의 치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치의 경우 우선 셀렉티브 그라인딩이 권장됩니다.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정장치의 적용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구치부 교차기압의 치료에는 주로 상악의 측방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쿼드헬릭스, 과철식 확대장치, 급속 확대장치 등 높은 성분율을 보이지만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고정식 장치로 상악 급속 확대장치, 쿼드헬릭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악 급속 확대 장치의 경우 간헐적으로 강한 힘을 줘 정중 구개봉합을 이기시켜 확대를 얻어내는 기전을 가집니다. 확대량이 커서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방향이 한정적입니다. 보통 1일에 0.3mm씩 확대하는 급속 확대를 하지만 액티베이션 빈도를 적게 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쿼드헬릭스의 경우 치료성의 확대 효과도 있고 구개봉합의 이기도 효과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정치의 경우 확대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혀의 위화감이 큽니다. 가철식 장치로는 메디안 스크류를 포함한 액티브 플레이트,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클레아 타입의 장치가 있습니다. 액티브 플레이트의 경우 조절이 쉬워 널리 사용되지만 확대량이 적어 측쪽 경사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우측의 클레어 타입은 교환면을 덮어주어 조기 접촉 없이 확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악의 발육이 예상되는 혼합치열 전기대의 치료가 확대 효과를 얻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치의 적용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시작 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골격성 하악 전도를 동반하는 교차구압 증례에서는 상악 측방 확대와 동시에 전방 견인까지 권장되며 상악의 성장이 왕성한 10세 전후까지 치료가 시작됩니다. 골격적 요인이 있는 구치부 교차구압 증례에서는 성장 발육의 형태에 따라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격적인 비대칭은 성장 발육과 함께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 치료의 효과와 함께 2차 치료의 가능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 치료가 권장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기능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교차교합이라도 성장에 따라 상하악골에 골격적인 형태 이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차교합, 교합간섭 등은 악관절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비교적 쉽게 개선이 가능한 교차교합도 성장에 따라 하악편이나 골격계의 부조화를 심화시켜 외과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구치부 교차교합의 조기 개선은 악관절증의 발병이나 부정교합의 증증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근거가 있는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치열기 구치부 교차교합을 조기에 개입한 증례의 장기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진 시 7세 4개월인 여환이 좌측 구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양측 유견치 반대교합, 좌측은 제1대구치까지 교차교합을 보였습니다. 상악 사진을 살펴보면 협착되어 특절치 맹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폐구 시 유견치 조기 접촉에 의해 하악의 편의가 관찰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측 유견치에는 강한 교모가 관찰되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어느 정도 맹출 공간 부족이 예상되었고 레터럴 셉 사진에서 상악 열성장에 의한 하악 전달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악 열성장에 의한 골격성 하악 전달 경향을 동반하는 좌측 구치부 교차교합으로 진단하였고 구치부 교차교합의 개선과 상악 전치 맹출 공간의 확보를 목표로 1차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치료 개시 6개월 후 10개월 후 사진입니다. 취침 시 앞서 말씀드린 베타 티타늄 와이어를 포함하는 클레아 타입의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측방 확대하여 2개월 후 구치부의 피계 개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견치 피계 개선에는 약 10개월까지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우측은 여러 번의 교합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측 특철치가 구개축으로 맹출하는 경향이 있어 스프링을 추가하여 측방 확대를 지속하여 특철치를 순측으로 이동시킨 후 치료 개시 1년 4개월째의 1차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1차 치료 종료 시 사진으로 당시 8세 9개월입니다. 1차 치료 종료 후에도 기존 장치를 리테이너로 9개월 더 사용하고 10세 6개월에 장착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악 좌측 견치가 협축으로 맹출하여 기존 장치를 수정하여 와이어를 추가하고 리위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제2소구치를 원심 이동시켜 견치의 맹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우측 사진에서 상악 측절치를 순측으로 밀어주기 위한 장치의 수정을 볼 수 있습니다.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중첩을 통해 상하악 고래 발육과 하악하연 평면 간의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견치 사이 거리가 7.8mm, 제1대 사이 거리는 3mm 증가되었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전치부에서 큰 확대량을 얻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장이 완료된 시기인 18세에 자료를 체득하였으며 교합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 모직도와 같습니다. 본 증리에서는 맨디블 플레인 앵글이 작고 교합이 긴밀해지기 쉬운 패턴이며 견치 소구치 교합을 1급 관계로 치아 교환기에 만들어준 것이 교합 안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치부 교차 교합에서는 이와 같이 조기 치료만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성장 발육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진 시 예측이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상하 확장을 어떤 장치로 해주면 좋을까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아메리칸 저널 오브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에 실린 논문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본 저널에서는 쿼드헬릭스와 가철석 확장 장치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본 저널에서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는 가철성 장치가 쿼드헬릭스보다 좋지 않았고 성공률은 두 장치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는 쿼드헬릭스 그룹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서 재발 증례가 있었습니다. 구치부 교차 기업의 개선이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쿼드헬릭스 그룹이 가철식 장치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성공률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개선 후 12개월 뒤 릴랩스 조사했을 땐 두 그룹 모두 33증례 중 3개 증례에서 재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악하악 악공 확장량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 두 장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여 장치의 형태,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본 저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